글자도 모르는 게 종부 흉내는 내고 앉았네. 50년을 이 집을 지켰지만 불레는 늘 문간 쪽에 앉았습니다. 장석은 배운 사람 앉는 자리다. 제사상도 잔치상도 불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팔순 잔칫날 며느리들이 비웃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상석에 앉으면 웃음거리야. 시어머니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부엌이나 지켜. 그때 불레는 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땅 제 겁니다. 과연 불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불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 종가의 새벽은 언제나 며느리 이불레의 발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불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마루를 조심스럽게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겨울 새벽 불레는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자 불레는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물의 양은 손가락 마디로 정확히 잴 수 있었습니다. 50년을 이 부엌에서 보낸 불레는 글자는 몰라도 이 집 살림의 모든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밥이 뜸들 동안 불레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된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담근 된장이 제맛이 들었습니다. 불레는 된장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마루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7의 나이에도 시어머니는 종부 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마루에 앉았습니다. 불레는 따뜻한 차를 끓여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 가거든 고등어 사오너라. 신선한 걸로.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불레의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안일을 마치면 불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 한쪽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불레 씨네 반찬은 맛이 다르다니까. 단골 손님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불레의 손맛은 소문이 났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무침, 젓갈 모두 불레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불레를 믿고 반찬을 샀습니다. 불레는 그를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15세 이 종가로 시집왔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50년을 장사하며 익힌 계산법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2,000원어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거스름돈 800원이에요. 불레는 계산기 없이도 거스름돈을 척척 계산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인지,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인지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빨리 하세요? 불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 몸으로 외워졌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불레는 사람 얼굴을 보는 눈도 남달랐습니다. 어떤 손님이 힘든 일이 있는지, 어떤 손님이 경사가 있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레의 가게에는 단골이 많았습니다. 불레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이고, 손님이 더 그래 보이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불레는 손님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장사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도 불레를 좋아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면 불레는 번 돈을 셌습니다. 지폐를 종류별로 나누고 동전을 세었습니다.
오늘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순수익은 8만 원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시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집안 경조사비, 제삿날 비용, 손주들 용돈, 시어머니 용돈. 불레는 묵묵히 돈을 내놓았습니다. 종가는 체면이 있어야 한다. 시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렸습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불레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더 바빴습니다. 온 집안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형제들, 조카들, 손주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레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이 차려지면 불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큰 상에는 시어머니, 시형제들, 사위들이 앉았습니다. 불레는 늘 문간 쪽 작은 상에 앉았습니다. 아니, 때로는 앉지도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상석은 배운 사람 앉는 자리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불레는 상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말을 5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시형제들도 불레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큰형수는 불레를 내려다봤습니다. 큰형수는 고등학교까지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불레를 볼 때마다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종가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종가 며느리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불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뒤편밭, 마을 어기논, 산기슭이며 그 땅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불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불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는 불레에게 부탁했습니다. 땅을 잠깐 내 이름으로 돌려놔야겠다. 그냥 형식이야. 불레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글은 몰라도 도장 찍는 의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땅은 한 번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30년 불레는 반찬가게 수익으로 그 땅의 세금과 관리비를 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지세. 불레는 한 푼도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지. 불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가를 지키는 일,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땅이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레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불레는 여전히 손님 같았습니다. 상석에도 앉지 못하는, 글도 모르는 투명한 존재. 하지만 불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탱하는 것이 누구인지, 30년 동안 세금을 내며 땅을 지킨 것이 누구인지. 불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불레는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마을 강씨 종가종부님의 팔순 잔치가 열립니다. 오후 5시부터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불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마을 방송으로 듣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팔수는 큰 경사였습니다. 특히 종가의 종부라면 더욱 성대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그래, 다들 오는구나. 서울서 내려오는 거 힘들지? 그래도 우리 집안 큰 잔치니까.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불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온다더라. 민기네, 민수네, 민호까지. 조카들도 다 데리고 온대. 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큰 동서 민기는 회사 임원이었고, 둘째 동서 민수는 사업을 했고, 막내 동서 민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모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겠네요. 몇 명이나 오는데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꼽으며 세었습니다. 아들 셋에 며느리 셋, 손주가 7에, 손주 며느리 사위가 넷. 그러니까 20명은 넘지. 불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합치면 50명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음식 준비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큰동서 민기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민기가 내렸고 뒤따라 큰동서 부인 수정이 내렸습니다. 수정은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기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불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정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낡았네요. 리모델링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가는 옛날 방식을 지켜야지. 함부로 손 떼면 안 돼. 저녁 무렵 둘째 동서 민수와 막내 동서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조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고 시동생 부인들은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불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음식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밥도 큰 솥에 2번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이 거실에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동생들과 그 부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불례는 여느 때처럼 작은 상을 따로 받았습니다. 문간 쪽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큰동서 민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잔치 제대로 해드려야죠. 우리 집안이 이 마을에서 제일 유서 깊은 종가잖아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동서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족보 있는 집안인데 체면 유지는 해야죠. 그때 큰동서 부인 수정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형님 체면이 좀 그렇지 않나요? 순간 불례는 손에 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귀가 쫑긋 섰습니다. 수정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글도 모르시는 분이 종가 맏며느리라니. 잔칫날 손님들 오시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둘째 동서 부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창피하긴 하죠. 불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도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불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집안일 다 해주시잖아요. 하지만 큰 동서 민기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체면이지. 잔칫날 형님을 어디 앉혀야 할지 고민이네. 불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시동생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50년을 이 집을 지켰는데 결국 낭글 모르는 사람일 뿐이구나.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아픔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레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동생 부인들이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님 체면이 말이 아니야. 불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 옷가지 사이에 낡은 비닐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불레는 글을 몰랐지만 이 서류들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은행거래 내역서, 모두 불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강수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레를 불러 말했습니다. 땅을 잠깐 내 이름으로 돌려놔야겠다. 빚쟁이들이 찾아올 수 있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불레는 그날 이유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했습니다. 곧 다시 돌릴 거야. 잠깐만이야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레가 매년 세금을 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지세, 한 해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모두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냈습니다. 불레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글자는 알 수 없었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땅의 평수, 공시지가, 세금 액수, 모두 불레의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꺼낼 때가 됐네. 불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글 모르는 며느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상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팔순 잔치에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롱에 넣지 않았습니다. 베갯니 속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야겠어. 불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0년을 침묵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였습니다. 불레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잔칫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수가 세상을 떠나던 날, 불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강수는 49의 나이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논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의사의 말에 불레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통곡했습니다. 종가의 장남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집안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시동생들도 서울에서 내려와 형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빚이었습니다. 강수가 몰래 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첫날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둘째 날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이자를 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셋째 날은 친척이 와서 빌려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장 반찬가게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불레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불레야,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과 땅을 노리고 있어. 압류당하면 우리 다 거리로 쫓겨난다. 불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땅을 잠깐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해. 그러면 빚쟁이들이 못 건드려. 불레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땅을 내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름만 빌리는 거지. 빚 정리되면 다시 돌릴게. 잠깐만이야. 불레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종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불레를 데리고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불레는 글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무사가 읽어주는 내용을 귀로 들었습니다. 여기는 집 뒤편밭 300평, 여기는 마을 어기논 500평, 여기는 산기슭이며 1000평입니다. 법무사가 설명을 마치고 서류를 불레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찍어, 시간 없어. 불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서류가 계속 나왔습니다. 불레는 숫자를 세며 찍었습니다. 10장, 20장. 도장을 찍을 때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명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레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자기 명의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일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곧 빚 정리하면 다시 돌릴 거야. 잠깐만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레는 기다렸지만 시어머니는 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불레 이름으로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명이니까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지. 그냥 내면 돼. 불레는 반찬가게에서 번 돈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첫 해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종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지세. 금액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불레는 묵묵히 냈습니다. 반찬가게 수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불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레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사실 쉴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땅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비록 종이 위에 이름일 뿐이지만 불레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땅은 여전히 불레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땅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불레가 세금 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세금을 내고 땅을 관리했습니다. 풀이 자라면 베었고 경계석이 무너지면 다시 세웠습니다.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지불레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가를 지키는 것,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50년을 글 모르는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상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체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팔순 잔치를 앞두고 시동생 부인들이 불레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레는 베갯니 속 서리를 만져봤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불레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잔칫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팔순 잔칫날이었습니다. 불레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준비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하지만 집에서도 친척들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불레는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큰 솥에 쌀 2대를 안쳤습니다. 그리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을 밤새 우린 육수에 무와 파를 넣었습니다. 김치를 썰고 나물을 무쳤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오전 8시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동생들이 준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불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팔순이 어디 흔한 날이냐? 제대로 해야지. 오전 10시부터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시동생들과 그 부인들, 조카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들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한복이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큰동서 부인 수정은 비단 한복을 입었습니다. 반지를 여러 개 끼고 목걸이도 화려했습니다. 불레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형님은 오늘 뭐 입으실 거예요? 설마 그 평상복 그대로? 불레는 입고 있던 남색 치마 저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습니다. 잔칫날 입을 새 옷은 없었습니다. 이거 입으려고요. 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종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점심때가 되자 본격적으로 음식을 내왔습니다. 불레가 준비한 음식들이 큰 상에 차려졌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구이, 나물. 모두 불레가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석에는 시어머니, 그 옆에 큰동서 민기, 둘째 동서 민수, 막내 동서 민호. 그 부인들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카들과 조카 사위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레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주방에서 대기하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가져와야죠. 불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 불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큰동서 부인 수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팔순 진짜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걱정이냐? 수정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마을 사람들 오시잖아요. 그때 상 배치를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둘째 동서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종가 잔치니까 격식을 갖춰야 하는데. 수정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상석 앉으면 웃음거리잖아요. 마을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주방에 서 있던 불레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수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막내 동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집안일 다 해주시는데. 하지만 큰 동서 민기가 손을 저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체면 문제야. 우리 집안이 이 마을에서 제일 유서 깊은 종가라고. 격에 맞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불레는 시어머니가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불레는 일이나 해.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그 말에 불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년을 이 집을 지켰습니다. 30년을 세금을 내며 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레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레는 손에 쥔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국자가 싱크대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왜 그래? 큰동서 부인 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할 일 많잖아. 불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상에 앉고 싶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예요? 오늘 바쁜 날인데 농담하지 말고.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도 이 집 사람입니다. 상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격이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에요? 불레는 수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정은 불레의 눈빛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글은 몰라도 숫자는 압니다. 이 집 세금이 얼마인지, 땅이 몇 평인지 전부 압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불레야, 그만해.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하지만 불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세금 낸 것도 압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도 압니다. 큰동서 민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땅이 형님 이름이라고요?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동서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 땅은 전부 어머니 명의인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제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시동생 부인들이 수군거렸고
조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른들 얼굴만 봤습니다. 시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불레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베갯니 속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불레는 봉투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0년 침묵의 무게가 그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만 가득한 서류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등기 서류예요? 둘째 동서 민수가 다가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막내 동서 민호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거 진짜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은행거래 내역서, 하나같이 불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동생 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형님 명의래요. 세금도 형님이 냈대요. 30년 동안. 큰동서 부인 수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땅이 형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빚쟁이들 피하려고 잠깐만 제 명의로 하자고. 민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이면 왜 30년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대로 따져봐야겠어요. 지금은 잔치 시간이니까.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5시에 시작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기가 불레를 쏘아봤습니다. 일단 잔치는 치러야죠. 형님, 오늘은 조용히 하세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품에 안았습니다. 시동생들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 일행은 마을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불레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불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회관은 이미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시종부님 팔순 축하잔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양옆으로 시동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축사를 했고 친척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불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느 잔칫날처럼 문간 쪽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불레는 조용히 앉아 잔치를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일어나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님 팔순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이 마을에서 300년을 이어온 종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종가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땅이 곧 개발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동서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을 어기논이랑 산기슭 임야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래요. 시동생 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조카들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불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례를 바라봤습니다. 불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땅 제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불례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례 씨, 오늘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농담은. 하지만 불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 땅은 제 명의입니다. 30년 전부터요. 웃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시려고요? 둘째 동서 민수도 화를 냈습니다. 무식한 게 무슨 소리예요? 땅은 우리 어머니 거예요. 불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정말 불례 씨 명이네요. 1994년에 이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동서 부인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가져요? 불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은 몰라도 도장은 찍을 줄 압니다.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불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잔칫집에서 재수없게. 불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 난리야.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동생들도 일어났습니다. 민기가 불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나가세요. 제발이요. 불례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불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종가 망신이네. 글도 모르는 주제에 땅이 자기 거래. 정말 뻔뻔하네. 불례는 회관문을 나섰습니다.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불례는 멀리 보이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세금 내며 지킨 그 땅. 쫓겨났구나. 결국 불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품속에 서류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아.
불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잔치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불레만 빼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 강수가 떠난 지 30년 혼자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난 왜 여태 말 안 했을까? 불레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50년을 참고 견뎠습니다. 왜 한 번도 땅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30년 동안 세금을 내면서도 침묵했을까요? 남편이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강수는 임종 직전 불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잘 모셔. 종가를 부탁해. 불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종가를 지키라는 말. 그 말이 불레를 30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땅을 불레 명의로 돌리자고 했을 때도 불레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종가를 지켜야 한다고,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고. 잠깐만이야. 곧 돌릴게. 시어머니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가의 어른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세금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불레는 깨달았습니다. 땅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돌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도 불레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종가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야.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것이 좋은 며느리의 자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는 포기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땅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욕심쟁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글도 모르는 주제에 땅을 탐내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하네. 그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불레는 이미 글 모르는 사람으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욕심쟁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세금을 내고 땅을 관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도 조카들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불레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불레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이 서류들, 한 번도 꺼내 보이지 못했던 증거들, 왜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불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종가를 지켜야 해서? 시어머니를 섬겨야 해서? 며느리의 도리 때문에?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불레에게 남은 것은 이 집뿐이었습니다. 종가의 며느리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땅을 달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들이 욕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불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잔칫날 시동생 부인들이 한 마리 불레를 깨웠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상석에 앉으면 웃음거리야. 형님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불레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헌신해도 이 사람들은 불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50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불레는 글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레가 30년 동안 세금을 냈어도 땅을 지켰어도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불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레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몰라도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종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불레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도 필요했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더 필요했습니다. 5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열었던 장독대, 이 집의 맛을 지켜온 장독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불레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니, 원래 자기 것이었으니 지킬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도 시동생들이 욕해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불레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낸 세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불레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레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불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강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불레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종가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대신 나 자신은 지킬게요. 불레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50년의 서름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원함도 있었습니다.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드디어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냉랭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식구들은 밤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도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침 7시 불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시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앉으세요. 큰동서 민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레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문간 쪽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민기가 상앞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불레는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석 근처에 앉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동생들이 불레를 에워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둘째 동서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불례가 보여준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수는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불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제 명의로 했습니다. 30년 전에요. 큰동서 민기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안 돌려드렸어요? 잠깐만 빌린다고 하셨잖아요. 불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불례가 말했습니다.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돌아섰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언제 그랬어. 불례는 침착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처음 왔을 때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냥 내가 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막말이 나오려다 삼켰습니다. 둘째 동서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요? 숨긴 거잖아요. 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형님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법적으로는 형님 땅이잖아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확인 좀 해봤습니다. 이장은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이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지 명의자 이불례 1994년 10월 15일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집 뒤편 밭 300평, 마을 어기논 500평, 산기슭 임야 1000평 모두 합법적으로 이전됐습니다. 큰동서 민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나요? 잠깐 빌린 거라고 했는데.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불례 씨가 계속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서였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세금 납부 기록이 전부 확인됩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동서 민수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총액이 8천만 원이 넘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천만 원. 30년 동안 불례가 혼자 낸 세금이었습니다. 이장이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례 씨 소유입니다. 되돌리려면 불례 씨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큰동서 부인 수정이 불례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땅 돌려드리시죠? 가족인데 법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불례는 수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까지 글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 이제 와서 가족을 말하는 그 사람. 가족이요? 불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제는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잔칫집에서 재수 없다고. 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불례야, 그땐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하다.
이제 땅 돌려줘. 불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섬긴 시어머니. 하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시동생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기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요. 불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제 명의가 됐습니다. 그 후 제가 세금 냈습니다. 이제는 제 땅입니다. 둘째 동서 민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형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글도 모르시는 분이 땅을 어디다 쓰시게요. 그 말에 불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늘해졌습니다. 글은 몰라도 숫자는 압니다. 땅값도 알고 세금도 알고 제 권리도 압니다. 이장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법적으로는 불레 씨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원만하게. 하지만 불레는 단호했습니다. 이장님,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땅은 제가 지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불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불레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불레야,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한테 집을 빼앗길 뻔했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불레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 50년을 일했는데 상석도 못 앉을 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얼마 줄까? 돈으로 해결하자. 얼마면 되겠니?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큰동서 민기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불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존중입니다. 인정입니다. 전 훔친 적 없습니다. 지킨 겁니다. 불레는 일어섰습니다. 이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들의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자기 땅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그 땅. 이제는 떳떳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었습니다. 불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던 시동생들은 불레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큰동서 부인 수정은 떠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을 배신하면 혼자 남게 돼요. 하지만 불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여느 때처럼 밥을 지어 시어머니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불레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불레가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가가 무너졌구나.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종가 지키려고 살았는데 결국 내 손으로 무너뜨렸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불레야, 미안하다. 30년 전 정말 잠깐만 빌릴 생각이었어. 불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내가 묵묵히 세금 내는 걸 봤어. 한 번도 불평 안 하더라.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종가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널 짓밟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글 모른다고 상석도 못 앉게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불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있었잖아. 근데 난 널 사람으로 안 봤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땅은 내 거다. 내가 지킨 거야. 내가 잘못했어. 불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의 한이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 이제부터는 같은 상에서.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불레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불레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땅 일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장은 불레를 맞이했습니다. 불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 뒤편밭은 제가 계속 가지려고요. 반찬 가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머지 논하고 이면은 어머님께 증여하려고요. 이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돌려드리시는 거예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지킬 건 지키고 드릴 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제 의지로요. 이장은 감동한 듯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하되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불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은 몰라도 이장에게 설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글 배우러 다니려고요. 읍에 문해교실 있다면서요? 이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불레는 문해교실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불레. 서툰 글씨였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불레 씨, 정말 잘하셨어요. 불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69살에 처음 쓰는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몰랐던 글자였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이름 썼어요. 불레는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썼다. 이쁘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배울까 보다. 불레는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7이지만 늦지 않았겠지? 불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님. 같이 배워요.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도 문해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함께 배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불레는 자기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집 뒤편밭은 불레의 것이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땀 흘려 가꿀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블렌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단 간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던 시선도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불레의 당당한 모습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레와 시어머니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레야, 고맙다. 불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종가는 무너졌지만 우리는 남았구나. 사람으로. 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야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두 사람의 존엄은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글자는 늦게 배웠지만 내 이름은 평생 지켜냈다. 불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평화로웠습니다. 69살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족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가보다 소중한 것은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레는 자기 이름을 씁니다. 천천히 정성껏 자랑스럽게 이불레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불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불레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불레처럼 뒤늦게라도 자기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